이번 영상은 인조시대 세자를 독살하고 인조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소용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용조 씨는 조선시대 인조의 후궁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은 비교적 적지만 그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일부 정보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용조 씨는 조선 왕조의 궁중 생활과 인조의 치세에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소용조 씨의 출생 연도나 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시대는 대부분 왕비나 왕자, 공주 등 주요 왕족을 위주로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출생 연도는 1600년대 초반입니다. 출생지는 기록된 바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조기이며 어머니는 조기의 첩이었던 한옥입니다. 그녀는 조씨 가문 출신으로 인조 8년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조씨는 입궁 과정부터 조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조씨를 진납한 사람은 정백창인데 당시 인조의 왕비인 인열왕후의 형부입니다. 이 말은 즉 조씨의 입궁은 인열왕후가 개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대체로 왕비나 왕비의 친인척이 후궁을 진납하는 행위는 정치적 음모나 권력 강화 시도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두고 당시 조정의 관리 이명준이 이러한 진납 행위는 부적절하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인조에게 상소문을 올렸지만 인조는 이를 거부해 조씨의 여론이 더욱 좋지 않아졌습니다. 소용조 씨의 미모에 관해선 따로 자세히 기록된 바 없지만 그녀가 후궁의 계급도를 빠르게 치고 올라간 점, 인조가 그녀를 총애하며 그녀가 벌인 악행에도 참여하거나 방관했던 인조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일반적인 후궁보다 미모가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용조 씨는 1630년 입궁 후에 7년간은 그저 궁녀로 생활한 듯합니다. 이유는 1637년 종사품 수건으로 승격됐고, 보통 대부분의 후궁들이 계급을 받는 행위는 왕에게 부름을 한 번이라도 받은 후궁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기 시작한 소용조 씨는 매우 빠르게 단계별로 승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따로 훗날의 임금을 출산하지 않았는데도 빠른 승격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걸로 볼 때 인조가 그녀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37년 수건, 다음 해인 1638년에 소원, 1640년에 소용, 1645년에 소해, 1649년에 귀인까지 승격했습니다. 당시 인조에게는 간택 후궁인 귀인장 씨도 있었으나 조 씨에게 완전히 밀려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조 씨의 아비는 무관으로 높은 직급의 무관이었다 하더라도 학문을 배운 문신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의 신분이었고, 그에 따라 그녀의 출신 또한 낮게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귀인까지 승격한 그녀는 인조의 엄청난 총애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 씨는 소용이던 시절의 주특기는 인조에게 장남 소현세자와 그 부인 미네빈 강씨 세자빈을 틈만 나면 모함하는 일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향년 33세에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조선왕 조실록만 본다면 독살로 추정되지만 승정원 일기, 심양 일기의 기록을 본다면 외국 파견 이후 말라리아로 인한 돌연사로 나오기에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록에선 소현세자의 주치의였던 이영익은 조 씨의 부모님 댁에 자주 왕래해서 세간에 조 씨가 어머니를 통해 이영익을 사주하여 소현세자를 독살하도록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의 갈등은 수습불가 상태였고 조 씨의 단독 범행보다는 배후에 인조가 있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난 후 그의 부인 미네빈 강씨는 인조를 독살 시도하는 이른바 전복 독살 미수 사건의 혐의로 사형을 받았지만 소용조 씨와 사이가 유난히 좋지 않았던 걸로 미루어 보아 이 또한 조 씨가 꾸민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빈 강씨는 죽기 직전 소숙과 조 씨 때문에 어미가 죽으니 그 원한을 갚아달라 라고 했다는 걸 보면 조 씨와 강 씨 사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해당 발언과 강 씨의 혈서를 핑계로 강 씨의 자녀들 또한 처벌할 것을 지시했고, 그들 또한 왕족이기에 신하들이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했다면 인조 또한 본인이 배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있었지만, 인조는 정식 조사 요청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인조의 행동들은 학자들이 배후에 인조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추측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 씨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희빈처럼 총애가 사라지면 후궁의 힘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망나니처럼 왕족들을 모함하고 죽이는 걸 일개 후궁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애초에 소현세자를 견제해왔고,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다음 권력을 가질 민회빈 강씨와 그녀의 본가 또한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조는 자신의 뜻을 알고 행동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소용조 씨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소용조 씨의 시끄러웠던 입궁 과정과 민회빈 강씨의 죽음까지도 퍼즐이 알맞게 끼워지기 때문입니다. 인조가 죽기 3개월 전인 1649년 2월에 소용조 씨는 귀인조 씨로 승격했고, 죽기 직전 인조는 당시 세자였던 효종을 찾지 않고 소용조 씨 사이에 낳은 세자녀를 찾았습니다. 또한 효종을 불러 소용조 씨의 세자녀인 효명옹주와 숭성군, 낙성군을 벌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많이 도와주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가 사망한 후 날뛰던 조 씨의 기세는 급하게 추락했습니다. 조 씨는 가문의 뒷배경이 탄탄하지 않아 더욱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또한 조 씨의 사돈인 김자점이 역모를 꾸리다 잡혀들어왔고, 조 씨 또한 인조의 계비였던 장렬 왕후와 자신의 아들 숭성군의 부인 신씨, 즉 며느리와 계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숭성군 부인 신씨는 신익전의 딸로 조 씨의 맏며느리이자 장렬 왕후의 조카였습니다. 평소에도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조 씨는 딸 효명옹주의 여종을 데려다 숭성군의 첩으로 삼았고, 이를 숭성군이 장렬 왕후에게 가서 하소연하자 장렬 왕후는 여종을 불러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조 씨가 대비마마와 전하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자백해버립니다. 이 일로 조 씨와 효명옹주의 신복들, 하인들 등 저주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고문했으며 10명 중 7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심각한 고문을 진행했습니다. 훗날 숙종의 장희빈 저주 사건과는 대비되는 형상을 보이는데, 장희빈은 그나마 한때 왕비였고 세자의 생모였던지라 조 씨와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문에 살아남은 자들도 줄줄이 거열형을 당하고 조 씨마저 자결을 명받아 생을 마감하게 되며, 그녀의 자식들도 전부 왕족에서 강등되어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조 씨는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악녀로 취급받으며 오늘날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선 인조의 의중에 따라 행동했던 실행조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봅니다. 미모와 인조의 실행조 역할로 궁녀에서 상위 후궁 계급까지 올라갔던 조선의 악녀 소용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